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화도 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영 작가의 해안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셨을 텐데 어쨌든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여기서 함께 화도 내시고 좀 또 구 기자님은 원래 약간 좀 냉철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 기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 뭐 가결될 거를 예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가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결이 됐죠. 또 예,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됐어요. 예. 근데 한송은 씨는 어땠어요? 혹시 그런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믿었죠, 사실. 누구를? 네, 이재명 대표님과 저희 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믿었어요. 사실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그 믿음이 또 있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의원으로서도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님을 또 지켜야 되는 본분이 있는 건데 믿었죠, 사실. 저도 한 당원으로서 믿었었는데 근데 보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 저는 그래서 저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로. 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당의 대표 아닙니까? 어쨌든. 자당의 대표를 검찰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반대도 할 수 있고, 대표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를 검찰한테 이렇게 넘겨준다? 당내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어떻게 밖에 있는 검찰한테 해결하라고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에요. 저는 이게 100% 자기들 이익관계에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지. 이게 무슨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가결시킨 의원들을 두둔할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가결된 게 부결됐을 때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결됐으면 훨씬 더 저는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물론 부결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결돼서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은 안도의 한숨을 사실 쉬었다고나 할까요? 예. 오히려 저는 그 이후 상황이 그 가결된 것이 주는 정치적인 후폭풍 이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민주당에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의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죠. 나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가 사실 단식 중이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물론 이제 방탄 단식이다라는 얘기도 비판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하고 공건일촉으로 싸우는 그런 사실 단식 선택이었단 말이죠. 정치적인 선택. 그러니까는 김영삼 대통령이 23일 단식한 이후로 사실 제일 많이 한 단식 24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대표가 그렇게 단식이 설사 방탄의 어떤 목적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당내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가결표를 던지는 거는 정치적인 도의상도 그렇고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죠. 저는 의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의리가 있는 세상이 절대 아니니까. 의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총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이거를 대표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무책임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그렇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민주당을 위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구현식 기자 시각처럼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에 정말 안정적이고 민주당이 잘 가고 대표가 더 잘 나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결의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의제로 만들 사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에서 그건 개헌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한 그 헌법에서 불체포 특권을 저는 특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반대하는데요. 아니 헌법에서 무슨 특권을 명명을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해놨겠습니까? 그건 그냥 맞아요. 그런 불체포 권리를 준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하라고 사실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무슨 진보적인 의제도 아니에요. 사실 정의당이 그 불체포 특권을 계속해서 이제 그 당내 공약이고 당내 이제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정의당이 사실 소수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성이라든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사실은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진보적인 의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사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괜히 의제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자체는- 사실은 발목을 계속 잡은 거죠. 그렇지. 사실 그걸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불체포 그 권리를 사실은 뭐 행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 되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개인적인 결단으로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구속 적부심을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 정정당당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개인적인 선택으로 그럴 수 정치적 있다는 행위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걸 당론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지. 그걸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분위기 휩쓸려가 사실은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뭐 서약서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했겠어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뭐 자기들을 정권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민주당한테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휩쓸려 가지고 민주당 그렇게 안 하면 마치 그냥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백현동 수사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이번에 뭐 백현동하고 또 그 대북 송금 이 두 가지로 지금 엮은 거잖아요. 네. 여기에 관한 그럼 구영식 기자가 볼 때 기자로서 증거가 있어요? 물적 증거는 있습니까 대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백현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임인 거죠, 배임. 네. 뭐 왜냐하면 그 사업자로부터 뭐 돈을 받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다음 대북 송금도 사실은 김성태 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 끌려가면서 한 진술들을 가지고 뭐 만났다, 전화 그렇죠. 통화를 했다,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외에 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제1야당 대표가 뭐 도망갈 그런 우려가 우려 있다고 없죠. 판단하기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증거도 사실 마땅치가 않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과거에 검사 사칭 관련해 가지고 맞아. 근데 그때 그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일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검찰 입장에서는 황당하더라. 중대하기 때문에 이걸 꼭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증거 인멸 그것도 이 사건과 관련된 건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를 갖고 온 거를 한참 전에 예전에 이거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성남시장 되기 전의 문제예요. 네. 성남시장 되기도 전에 검사사칭 문제 그거는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잘못했지. 그러나 그러면 그걸 만약에 검사라고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해 줬겠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게 잘못됐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았다고 하면 그 문제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의 증거인멸과 어떻게 연계가 되냐고, 연관이.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이자 한 번 처벌받았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째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판사가 만약 검찰이 그렇게 그 구속 적부심에서 그런 논리를 폈을 때 판사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전에 사건을 끌어왔는데 일리가 있다. 뭐 그 전에도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고 하니까 이번에도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사실 판사가 영장 발부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죠. 이제 판사가 사실 그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봐서는 사실 당연히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영장 청구된 거는 기각되어야 맞죠. 법적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법리적으로 그래야 돼요. 보면은.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판사가 아니 국회에서도 체포 그러니까 동의야. 바로 그 점이에요. 동의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고민 없이 국회 의견을 받아서 그냥
발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또 그것도 논리가 면죄부가 되는 거거든요. 거지. 한마디 면피가 예, 되는 예,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결표를 던져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본인들의 공천, 추후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권력 싸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그게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증거에 대해서도 뭐 증거인멸도 370번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뭔 증거인멸을 합니까? 검찰이 그리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합니까? 증거 다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뭐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결표를 던져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아니 뭘 보고 대체 가결표를 던진 겁니까 대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검찰이 사실 수사를 사실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증거를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겠죠. 그리고 그 증거들을 판사한테 보임으로써 사실 이 사람을 뭐 구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송훈 씨도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뭐 분위기, 물론 한송훈 씨 약간 이제 그래도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가까운 분이지만 주변에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지겹다 이제. 아니 2년을 수사를 했어요. 2년을. 나오는 게 없어. 아니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딱 떨어지게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컸을 거예요. 지금 보면 뭘 이렇게 하나 털고 안 되니까 다음 거 또 털고 안 되니까 또 다음 거 이거 계속 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론은 어때요? 좀 주변에서 듣는 소리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당원이고 또 이재명 대표님을 굉장히 또 사랑하는 네. 하나의 당원으로서 사실 조금 이제 기울어질 수 있는 시각이 있지만 저희 주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강아지 산책을 나갔는데요. 이거 그냥 정치적으로 죽이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털어서 나오는 게 없는데. 아니, 사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면 이거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일반적인 주민분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네? 라고 일반적인 국민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판사분의 사실 그러니까 판단을 믿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삼권 분립이니까 아무리 행정부와 이 사법부의 관계가 저희가 의심이 안 드는 건 아니죠. 많은 의문점이 또 들지만 그 믿어보자. 판사분의 또 판단을 믿어보자. 이거는 반드시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 국민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만약에 그러니까는 무슨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이 돼서 예. 이거를 정치적으로 그 영장 발부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보통의 상식을 가진 판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검찰 수사가 사실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됐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실하고, 그리고 이미 이거는 정치적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판사가 좀 잘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계획대로는 원래 이제 영장실심사하는 날이 화요일, 내일로 정해져 내일이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구영식 기자는? 출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기가 될까요? 저는 당연히 출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님의 성격상 출석하시지 않을까. 예. 근데 물론 상태가. 사실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예. 단식의 배 이상의 회복 기간이 그렇죠. 길어진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몸 상태는 이제 회복되기가 되게 이제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상 그거를 뭐 연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설사 뭐 휠체어를 타는 한이 있어도 예.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현장에 참석을 하실 걸로 그렇게 보고 상당히 있습니다.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툼 여지가 많고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거라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물론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는 이제 구치소에 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누구였나 또 한 사람, 두 사람은 검찰청에 있었거든요. 네. 구치소 가지 않고 거기서 대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또 구치소 보내면 그것도 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검찰청에 머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구치소로 보냈었어요. 구치소로 보낸다는 건 사실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건데, 거기서 심지어는 어느 분에 들어갔다 온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음에
그 이제 결정도 최종 안 판단이 됐는데. 예, 결정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뭐 머그샷도 찍고 그다음에 그 복장도 갈아입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 검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사실 검찰청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어떻게 거기 될지.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가면 되는 예, 거니까. 그리고 뭐 아니 당연히 그 검찰 직원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그 보호 예, 예. 또는 뭐 관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사실은 검찰청에 머물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뭐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풀려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예. 그 전에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예. 제가 우병우수석이었나 전수석이었나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부분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검찰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내일 출석을 하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러면 자, 가결로 표를 던진 이런 분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뭐 최진봉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만났던 것인데 그 민주당 의원들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년 총선에 있을 공천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표로서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증거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이고 본인도 국회의원인데 입장 바꿔서 본인이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죄 있어. 당신은 죄인이니까 들어가야 돼. 이래버리면 그게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반대로 이원우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들이 내가 볼 때 당신은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무슨 증거도 없고 물증이 나온 것도 없어. 한동훈 장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실제적인 물증은 없어요. 증언밖에 없어요. 진술밖에. 그렇죠. 대부분 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하고 유동규가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최소한의 생각을 해보면 죄가 있다고 판단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체포해 가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뭐 이원우 의원이나 이제 서른 의원께서 이제 가장 강하게 사실은 뭐 가결을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역지사지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뭐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돼서 만약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공정하게 과연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을까? 가결을 하자라고 했을 수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냈을 거고요. 왜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갖다 바치느냐라고 비판을 했겠죠. 당연히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치적 입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게 정말 누가 봐도 그냥 법리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동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뭐 최종 구속적 부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어떤 경우에 나오더라도 지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혁신이나 개혁 또 공천 과정에서 개혁 공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이 사실 불가피하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그 현역 의원들과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총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번 정도 찾아갔다잖아요. 이게 표결하기 전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래 문제. 어느 정도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아닐까요? 저는 제가 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상 그런 거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내 말은 제안을 했지 않았겠냐는 거지. 찾아온 사람이.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나온 들리잖아요. 거죠. 본인들은 뭐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아슬아슬하게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몇 사람만 움직이면은 사실은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뭐 얘기죠. 근데 그게 대표를 찾아와서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과 부결을 가지고 딜을 했다.
그 자체로 정치 도의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배지를 더 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네. 뭐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위겠죠. 참. 한송원 씨. 그래서 또 이제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 이름 밝혀야 된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대표가 단식 중인데 찾아가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딜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저도 동의해요. 그 의견에. 근데 사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가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어떻게 당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데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 중인데 당 대표를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당원들의 그 뜻을 어떻게 또 등을 돌릴 수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당 대표에게 뭔가 의문점이 생겨서 당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 또한. 근데 이걸 정말 검찰의 아가리에, 검찰의 손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인지 싶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들이 이제 분류가 돼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도 보면 그런 사안들이 되게 또 무기명 투표예요. 맞아요. 그쵸. 예. 대부분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렇게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자기 이름도 못 걸 정도로 자신감이 투표를 한다? 없는 거냐?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 무기명 뒤에 숨어서 본인의 뜻을 이렇게 숨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그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은 그 사람들이 어떤 투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사실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도 사실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 기명 투표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제 법률안 통과되거나 뭐 다른 거 하게 되면 뒤에 전광판에 국회의원 이름들이 다 네, 뜨거든요. 맞아요, 찬반, 뭐 네, 기권, 네, 무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를 저는 알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당연하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그게 반대입니다. 예. 당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당을 등지고 당대표를 또 등지고 이렇게 다른 행위를 한 그런 그런 의원분들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원분들도. 왜냐면 또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본인들의 그 정치적 행위들 그 행보들에 있어서 당원들도 이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정당들도 진보 정당들도 그 당론 투표를 합니다. 네. 무슨 뭐 우리나라만 당론 투표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도 그런 당론의 정도를 네. 등급을 나눠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반드시 다 투표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예를 들어서 뭐 찬성 투표를 하라는데 네. 반대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지시를 내리는 투표 최고 수위의 그 당론 투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 국회에서 이게 투표가 있기 전에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당론으로 정해야 당론으로 해야 되냐. 된다, 예, 하지 말아야 그랬었죠. 된다라고 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우에는 특히나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정치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당론 투표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당론 투표를 정했으면 당연히 당론 투표에 위배되는 사람은 사실은 규를 가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에서. 예, 네. 당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당론 투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색출하는 것도 사실 명분이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 본인들이 정말 뭐 몇몇 의원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문제니까 평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거고 본인들이 이름 밝히는 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밝히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저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스스로 커밍아웃 하면 좀 박수 쳐줄 겁니다. 예. 그만큼 증거도 없고 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동안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지 행동이다.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니 그리고 그 정도면 자기 정도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자기 이름을 내걸 수 없을 정도면은 정치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평가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본인은. 아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데 그걸 또 뭐 어떤 정치적 비판이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무조건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만약에 내건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어떤 평가를 할 사람이 있고 뭐 부정적 평가를 할 사람이 있겠죠. 그거 자체는 이제 그건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바뀌면 되는 거고 본인들이 그걸 자꾸 밝히지 않은 것은 그건 또 문제라고 생각해.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찬성의 표를 던졌으면 나는 그렇게 던졌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